일단 저는 이 학원 원장 문경필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학교 때 100점 받던 애들이 왜 고등학교에 가서 70점 받기도 어려운가에 대한 문제고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굳이 정답이라고 하자면 독해랑 문법만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들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단어와 문법, 독해, 리스닝은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문 변형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자료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초등부터 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지문 변형 훈련 연습을 집중적으로 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중학교 2학년이 되게 되면 고등 교과서 변형 지문을 적용을 훈련시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학교별 전국 기출문제 적용 훈련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문제들을 다 풀고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집중적으로. 중3 겨울방학 때 한 번에 몰아서 문제랑 답을 다 외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체 제작한 영한, 영영 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 그 뒤쪽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문장 변형이라고 하지 않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문장을 변형하는 걸 보고 전문 용어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 요 왼쪽에 보이시는 요것도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 학원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번 그 1학기 중간고사 때 풀었었던 문제량입니다. 1인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 정도 종이 양이 이게 한 23박스 정도 되거든요, 보통. 한 달에. 저희가 한 3주 간격으로 한 20박스 정도씩을 주문을 해요, 내신 기간 때는. 그럼 하루 종일 복사기가 돌아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쪽 그 예일 쪽에 종이가 일자로 쭉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학생 한 명이 오늘 이따가 오후에 와서 들고 간다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분량입니다. 그리고 고등 수업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 현장에서 스마트 교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아까 전에 마킹 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실전 대비 OMR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부터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게 우리 학생들이 보통 시험 보고 나면 채점을 저렇게 한다라는 거 쓰기로 안 하고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성적이 누적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설명의 내용도 저쪽 뒤에 있는 카메라로 녹화가 되고 있고요. 모든 수업 과정들은 전부 다 녹화가 돼서 본인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만약에 고등학교쯤 가게 되면은 이제 수학이랑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보강 같은 거 잡혔을 때도 얼마든지 그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사진 다 붙인 건 아니고요. PT 한 장에 붙여야 되는 거 저 선생님이 붙여놓은 건데 많이 붙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 변형 패러프레이징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제주도 내에서 가장 많은 중고등부 내신 변형 문제를 풀립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주 최초로 전국 14개 가맹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고요. 그리고 제주도 최초로 이런 스마트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최초로 저희가 영영 단어 프로그램이랑 예문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YTN 디베이트 우승도 시켜봤고요. GFN 광주 영어 토론대회 우승도 역시 최초로 둘 다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제주 최초로 저희는 에세이 패러프레이징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어를 300개에서 1000개 정도 일주일에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 자제분들 중에도
1000개 이상씩 돌아가는 애들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문장 변형 패러프레이징만 갖고도 교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중등 같은 경우는 내신 평균 점수가 94.2고 고등 같은 경우는 80.1입니다. 근데 아마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동네 고등학교인데요. 중학여고 다들 아시죠? 일반적인 그냥 자사고도 아니고 그냥 일반고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교과서 원문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대비라고 하게 되면은 지문을 통째로 다 외워요, 저희가. 애들이 다 외워요. 다 외우면 외운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변형도 없어요. 그냥 외워서 그대로 생긴 것 모양 비슷한 것만 찍어도 답은 다 맞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걸로 보시는 건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더 모르실 거고요. 자, 근데 일단 여기서 일단 맨 앞줄에 있는 여기가 좀 틀린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전에 지문 보시면은 요게 1번 문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문장 교과서 그 시험 문제 변형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용을 보세요. 위에 보시면은 이 손실이 뭐 수백만 종의 서식지 파괴하고 밀림 생물 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밑에 보시면 열대 우림이 사라졌을 때 그게 수백만 종의 서식지 파괴하고 정글의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제가 일부러 둘 다 한글로 써놨어요. 어머니들 보셔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보시면 선 그어놓는 거 보면 요게요. 요걸로 간 거고요. 요게 요렇게 변형된 거예요. 이걸 보고 전문 용어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보러 갔을 때 요 위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외우고 있어요. 해석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다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장 딱 들어갔는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교과서에서 냈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이거 어법 문제인데 지금 정답 여기거든요. 이거 디스타피얼 같은 경우는 자동사라서 수동태로 못 써요. 보고도 그냥 코 베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겁니다. 패턴이 다 똑같아요. 대기 중에 CO2량 증가. 그죠? 밑에 보시면 그 사라짐의 결과로 CO2량 증가. 결국 두 개가 문장이 똑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변형을 시켰던 게 지금 성 그어진 부분. 저 위에 it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거 좀 묶어버린 거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 우림 파괴의 벌목, 농업, 광업 및 기타 인간 생활 활동으로 인한 발생.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에는 지금 수동으로 해서 문장을 바꿔놨고요. 그거를 밑에서는 그냥 능동으로 해서 문장을 펼쳐놓은 거예요. 앞뒤만 뒤집어 버린 거죠. 이 정도는 좀 알아볼 만도 한데 여기서 만약에 문장을 한 번 더 비틀기 시작하면은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최상의 난이도, 그리고 중간 난이도, 그리고 일반적인 난이도 세 가지로 변형을 해놨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T 갖고 계시면 뒷장에 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박스를 쳐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최고 난이도 정도 지문 정도 되면은 저희 선생님이 이거 제가 지문 만들어 놓고 해석 달라고 선생님들한테 해석 달라고 이렇게 다 오더를 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선생님들도 요거 최고 난이도 정도 되면 사전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꼬아버리기 시작하면. 근데 물론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아직까지 나오진 않는데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가 국제고급 정도 가게 되면 요 중간 정도 단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위에도 결국은 수백만 종 서식지 파괴하고 밀림 생물 다양성에 중대한 영향 끼침.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종 전반적 멸종을 위협받고 있고 동식물성 다양성 자연 서식지 파괴. 결국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볼펜으로 한번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박스에다가 있는 거고요. 위쪽 밑에 쪽으로 선을 한번 싹싹싹 그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선 한번 그어 보셨습니까? 자,
대략 선 한 번씩 그어 보셨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문장이 어디가 똑같다라는 거 정도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같이 선 한번 쭉쭉 따라가면서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보실 때마다.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면은 애들 앞에서 선 못 그으면 좀 골치 아프니까 엄마가 이렇게 선 그을 수 있어 그러면서 너 똑바로 공부해 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위에서랑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게 결국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능수동 전환을 걸었고 저는 첫 번째 거는 수동인 상태로 그대로 패러프레이징을 떴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역시 비슷한 상황이고요. 마지막 것도 그냥 수동으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형을 걸 수 있다라는 건, 학교에서 변형을 걸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모의고사 버전까지도 갑니다. 모의고사는 뭔지 아시죠? 학교에서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해서 제주도에서는 전국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주도 4번 봐요. 3월 한 번 보고 6월 한 번 보고 9월 한 번 보고 11월에 한 번 봅니다. 다음 주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근데 이 모의고사는 사실 내신 점수하고는 아무 하등이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수능을 대비하는 시험으로 애들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점수가 90점만 넘으면 전부 다 1등급 A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영향을 주는 게 어떤 데 영향을 주냐면요. 그 남녀고 천마반 있죠. 남녀고 천마반 들어갈 때는 모의고사 점수가 5% 정도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이제 특수학급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들 모아서 훈련시키는 반이 있어요. 그 스카웃 받아서 가면 꼭 들어가야 되는 생활기록부 관리해주는 반이라고 소문 들으신 거 있으시죠? 그 반 들어가려고 하면은 모의고사가 한 5%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도 초반에만 그렇고요. 2학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내신 점수로 갑니다. 자, 이 다음 거 모의고사 원문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6월달 전국 모의고사 32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문장이고요. 근데 이번에 중앙여고의 선생님께서 굉장히 참교육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반포고등학교에서 왔다고 소문이 났는데 지문을 압축을 했어요. 이게 미관식 포지션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두관식이 있고요. 두관식은 이제 맨 위에 중요한 걸 넣는 거. 중관식은 가운데에 넣는 거. 이제 미관식은 맨 끝에 넣는 거. 양관식이라고도 해가지고도 지문에서 한 2% 정도 나오는데, 그건 위쪽, 아래쪽 두 군데다가 중요한 문장을 다 넣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미관식이에요. 밑에 쪽에 중요한 게 와 있으니까, 결국 위에 나와 있는 뭐 좋은 관리자들이 뭐 과업 맡길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최종 결과 초점을 맞춘다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인데, 이거를 선생님이 밑에다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세부 내용 다 지우고 중요한 것만 딱 넣은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 내용도 틀려요, 모양도.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아예. 자,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압축을 뜨게 되면 이렇게도 압축을 뜰 수 있어요. 결국은 최종 작업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게 좋은 관리자랑 어떤 그들의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한번 선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 선 안 그으시고 그냥 외워 가신 다음에 애 보고 선 그어보라고 하셔도 되고요. 집에 가서. 못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선 그어진 위치들 보시면, 이건 압축입니다. 지문 압축 기술이고, 다시 일반 출제 변형인데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냥, 이거 역시 이렇게.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미 아까 앞쪽에서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뒤로. 자, 그 다음에 나왔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3가지 난이도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변형을 하면
이거 저희 학원 학생들 상대로 연습 다 시키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단순히 독해를 하거나, 뭐, 문법을 공부시킨다거나,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거 이상의 추가 프로그램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형이 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변형을 한 거고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내용이 밑에처럼 변형을 제가 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학교에서 낼 수 있는 변형 패턴을 그대로. 자, 다시 일반 출제 변형입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패턴 똑같이 변형해 놨습니다. 학교에서 변형한 겁니다, 이거.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만족할 만한 최종 결과가 성취되지 않으면 관리자들은 그 직원들이랑 논의하고 상황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그 사람이 미래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나 추가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낸다. 한국말로 들어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애들이 풀지 못하게 아예 거꾸로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내용은 똑같게. 반면에 실패한 업무 수행의 경우에는 관리자들은 토론과 분석을 통해서 성공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술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근데 이게 문제가 고3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위에 있는 지문을 통째로 외운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가서 보니 자기가 외웠었던 내용이랑은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문장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선을 계속 긋는 연습을 안 했던 애들은 이게 변형이 됐다라는 거 인식을 하지 않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외부 지문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정말 많이 깜짝 놀랐었던 거는 이 뒷장인데요. 학교에서 이 정도로 시험 문제를 한번 내줬으면 학원가에는 파다하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번에 중앙여고 선생님 뭐 도라이 하나 왔다라던가 뭐 갑자기 애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평균은 뭐 20절 만들려고 했다고 뭐 출하를 했다던가 하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문제가 어려웠대요. 끝. 뭐가 어려운데 그냥 어렵대요. 시험지를 갖고 와서 봤어요. 시험지 보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왜 안 나오는지 패턴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험 봤을 때 그 학교에서 중간고사 때 94점 맞던 애가 75점 맞고 울었어요. 근데 저는 그 걔가 우는데 야, 너 왜 75점 맞았냐?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험 문제 보니까 이해가 되더란 거예요. 근데 걔가 1등급이에요. 걔는 본인도 시험을 그렇게 봐놓고 너무 많이 틀려보니까 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균이 5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녀고 참사 사건 기억나십니까? 평균 29점 사건. 지문 변형해서 꼬기 시작하면 29점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남녀고에서 그렇게 나온 적 있습니다, 한번. 다시 교과서 변형 들어갑니다. 교과서 원문. YBM 한 이거 중앙여고 거고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과서도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지문에 없는 내용을 이번엔 추가했어요. 아까 앞에 나왔었던 패턴이랑은 조금 달라요. 산림을 지구의 30%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파고 거대한 규모로 이런 필수적인 서식지를 없애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없는 내용이 하나 더 찔러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없는 내용을 만약에 이렇게 안 찌르고 요렇게 밑에 정도 난이도로 한 최고 난이도 정도를 찔렀으면 애 또 해석 못해서 만세 불러버립니다. 근데 이런 문제의 특성은 보통 2번, 3번에서 나와요. 1번 문제 풀고 나서 2번, 3번 정도 풀 때 변형 빡 줘버리면은 애가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그 상태로 45번, 맨 마지막 문제까지 쭉 가는 거예요. 서술형 딱 보이는 순간 만세 불러버리게.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패턴들. 일반 출제 변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야생동물은 서식지를 잃고 사냥에 노출된다 라는 내용인데 그냥 밑에 보시기에도 서식지 뺏기면 동식물 모두 다 사냥꾼 먹이가 된다가 되거나 이게 뭐 사냥에 노출된다고 같은 말 아닙니까 결국은.
문장은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지문에 없는 내용 추가합니다. 이건 세 번째, 여기서 두 번째까지밖에 없었는데 지문에다 하나 더 넣었더라고요. 문장 변형하면은 이렇게도 문제 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완전 이제 어휘 시험을 내주신 거죠. 왜 이거 모르면 아예 못 풀게. 자, 이번에는 지문에 없는 내용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묶어서 던져버리는 기술도 있습니다. 첨가했어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토양을 보호하는 나무 수가 줄어들고 산림 파괴가 토양 유실 속의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디포레스테이션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밑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앞에 나와 있는 저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저기서부터 여기 일로스까지는 없던 문장이에요. 이걸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it을 하나를 딱 집어넣어서 앞에 있는 거랑 잡아 당긴 거죠.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은 문장을 그냥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달달달 외운 경우에는 뭔가 하나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는 당황하거든요. 그럼 그 대명사가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몰라서 또 오답 유도. 여러 가지 패턴 수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변형 걸면 이렇게 변형 걸 수 있어요. 많은 변형이 가능합니다. 대략 상황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변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한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충분히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유형별로 하나씩만 빼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빼온 게 전부 다 변형이었습니다. 어렵죠? 자, 근데 이거는 5점짜리입니다. 5점짜리는 하나 틀리면 일단 1등급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보시면 돼요. 5점짜리 제 윤리부에서 냈던 시험 문제인데요. 요거 첫 번째 1번 문장만 잘 보십시오. 이거 주제문이 1번 문장이었거든요. 요 1번 문장 요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냈어요. 답안 작성 시 only when을 포함한 문장 전체를 쓸 것. 자, 보시면 정답에는 only when이 없어요. 그죠? 자, 문제 보십시오. 주어진 어구 배열해가지고 빈칸에 들어가 only when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완성하시오. only when 들어가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거 도치거든요. 문법 책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도치라고 해서 문장 뒤집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마스터하지 못한 친구들은 일단 5점 까고 시작할게 라는 사인입니다. 전교생 중에 이 문제 몇 명 못 맞췄어요, 실제로. 전교생이 문장 다 던진다고 했는데 우리 애가 하나 맞춰왔더라고요. 걔 어떻게 맞췄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빼놓고 제가 약간 요령을 가르치는 게 있어요. 모르겠으면 이거 빼놓고 밑에서 명사 2개만 찾아서 양쪽으로 배열한 다음에 동사까지만 꽂아놓고 그 뒤엔 네 마음대로 넣고 싶은 거 넣어 했는데 맞아버린 거예요. 재수가 좋았죠. 근데 거의 다 틀렸대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문법을 알고 뭐 독해를 잘하고 상관없습니다. 연습량 싸움입니다, 이건.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번 3월 달에 저희가 2018년도 개정 교과서가 새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교과서가 새로 나와버리니까는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난달 말까지 해가지고 전 교과서, 우리 동네에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교과서를 1과부터 끝까지 아까처럼 변형을 다 해놨습니다.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그 파일 목록들이고요. 그 교환은 그 PT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 선생님이 손으로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YBM인가? 아니다. 비상현이구나. 비상 8과. 비상 쪽에서 나온 거고, 이거 이번 시험 문제 범위에 포함되는 지문이에요. 근데 그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모네의 건초더미 보다가 기이한 시각적 경험을 했다라는 문장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0대 초반에 모네의 건초더미를 보았을 때 그는 이상한 감정적 반응을 했다라고 문장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양으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걸어놨고요. 아까 전에 앞에서 봤었던 그 학교 시험 문제 패턴이랑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 저는 제 나이에 돈을 많이 벌 수 없으니까 최신 패션을 모두 살 수 없어요 라는 교과서 원문 지문에 저는 내 나이에 벌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패션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없어요 라고 패러프레이징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랑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살짝 난이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애들이 해석이 안 되면은 전혀 다른 문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습니다. 저 나무 물을 찾을 수 있는 깊은 뿌리가 갖고 있고 그거 길고 건조한 계절 동안 몸통에 물 저장. 밑에도 똑같다 나와서 나무 깊은 뿌리 땅속에 물 건조한 계절 버티기 위해서 물 몸통에 저장. 결국 같은 문장이죠.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지금 이거 실제로 저희 교재 안에 있는 거 빼온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부터 이런 패턴을 연습을 시킵니다. 아까 거 보셨던 거는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였고요. 이번에 보시는 거는 사실 이건 제가 저희 딸에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만들고 있는 건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잘 못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독해랑 문법이랑 리스닝이랑 장문이랑 다 가르쳐야 되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기가 죽으니까 걔를 잡아주려고 하면은 어릴 때부터 아예 시험 보는 기술이라는 걸 하나를 더 집어넣어 주려고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1번 문장만 보셔도 많은 꼬마들이 펫쇼에 가는 걸 좋아한다 라고 써 있는데 그거를 지금 1번 문장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펫쇼에 가는 것은 꼬마들의 매우 좋아하는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아까 전에 고등 문제 패턴 나오는 거랑 초등 문제 패턴 나오는 그 패턴 자체를 똑같이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문장만 놓고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는 독해로만 보게 되면 정말 가치가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아닌 이상은. 근데 이거를 놓고서 양쪽 지문 딱 놓고서 야 성 그어봐 하는 순간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조금 나 좀 잘해요 하고 날아다니는 아이들도 요 단계부터 지금 훈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네가 한 3, 4년 지나고 고등학교쯤 올라갔을 때는 얘네 눈에는 습관적으로 문장을 보면은 당연히 지문 어딘가에 똑같은 게 있을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걔네는 독해를 할 때 그냥 멍청하게 읽지만 않고 답을 찾으려고 본능적으로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패러프레이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영 단어 프로그램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지문 자체를 머릿속에다가 넣었는데 이 단어를 외울 때 우리가 영어랑 한글로 외우잖아요. 편의상. 한국 사람이다 보면. 근데 이 한글로 외우면은 영어가 다이어트 표현이 되게 많아서 하나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어떨 때 뜻이 남양고 같은 경우는 단어책을 되게 좋아해요. 부교재로. 그러면 저희는 작정하고 애들은 앞에 있는 걸 외우려고 하거든요, 자꾸. 근데 앞에 있는 건 전 버리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거 3, 4번 뜻만 외우라고 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구멍 뚫었다 하면 3, 4번 뜻으로밖에 안 내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제 그건 요령이고요.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단어 자체를 외울 때 이미지로 외우는 거예요. 영영으로 외우는 건. 느낌 자체를 외워버리는 거죠. 물론 한국어 뜻으로도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리고 영영으로 문장을 이걸 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독해를 한 줄을 해야 돼요. 100문제를 풀었다는 소리는 그 애가 그날 100문장을 읽었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봐서 통과를 못했어요. 그럼 다음 바퀴를 또 돌잖아요. 그럼 두 번 돌면 200개를 본 거야 되는 거고, 3번 보면 300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퀴즐렛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고, 미국에서 학교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국제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깡통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를 통계화 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밑에 그 PT에, 여기선 잘 안 보실 수 있는 그 PT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몇 번 틀림에서 1번 68%, 79%, 80%, 81%, 84% 나온 거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학생이 이거 회전했을 때 틀렸었던 그거 수치를 퍼센테이지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 한 1년 이상 한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누적을 시켜가지고 쭉 모으면 그 학생이 복습을 여러 번 돌았을 때도 계속 틀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나중에. 그러면 그것만 또 외우게 합니다. 이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프로그램인데, 물론 이거 하고 나서 손으로도 봐요. 최종 점검은 손으로 시험 한 번 더 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0개를 시험을 본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저희가 목표량이 4,000개예요. 그러면 200개씩 한 번에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20번이면은 4,000개 회전하지 않습니까? 200개씩 하면. 그러면 일단 20일 기준으로 잡아서 회전을 한 바퀴 돌려요. 많이 날아가겠죠? 그 다음 또 돌려요. 속도를 점점 올립니다. 100개 하다가 200개 하다가 300개 하다가 400개 하다가 한 회차당 숫자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회차에 만약에 400개까지 가능하면 얘 열흘이면 한 바퀴 돌아버리잖아요. 그럼 많이 흘리라고 하고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계속. 근데 손으로 쓰게 되면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애들이 이 손으로 쓰는 거는 단어를 그냥 다 토해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여기서 애들하고 싸우는 게 단어 때문에 싸워요. 이 손으로 하는 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거든요. 손으로 시험 보면은 200개 시험 보면 진짜 애들 손목 아프대요. 저도 아팠었거든요. 해보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회전 바퀴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날아가도 이게 이익인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셨어요, 전에. 차라리 50개를 손으로 보게 하고 그걸 지키는 게 낫지 않냐.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죠, 컴퓨터면. 근데요, 저희 애들은 오늘 손으로 50개 봐도요, 내일 똑같은 시험지 내밀잖아요. 10개도 못 맞아요. 그 현장에서만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거든, 얘네. 나중에 되면 어떤 영영으로 보니까는 영영도 애들 머리가 정말 좋은 게 100개 정도 되면 꼼수를 못 써요. 근데 50개 할 때는 꼼수를 써요.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단어하고 마지막 단어 2개 조합을 외우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공부를 하겠는데 그거 2개 외워서 그거 보는 순간 문제를 무슨 50개 푸는데 무슨 3분도 안 걸려요. 다다다다다 눌러가지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100이 떠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면서 물어봤을 때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거 쉬워요. 앞에 있는 단어 하나 외우고 뒤에 있는 단어 하나 외우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잡아다 놓고 선생님을 좀 도와줘봐 한 다음에 100개를 놓고도 그렇게 시켜봤거든요. 100개는 못 외우더라고요. 50개까지는 그게 돼요. 근데 그게 애들이 참 재밌는 게 그 방법을 또 지 친구한테 또 설파를 해요. 자랑을 해요.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보셨었던 그 데이터베이스, 그 단어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집어넣어놓은 엑셀 파일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시 수능 0단어인데 이건 남녀고 이번에 부교재로 설정돼가지고 저희 2주 동안 작업해가지고 1800개 전부 다 한영 원본 3가지로 작업 다 해놨고요. 애들 지금 이걸로 지금 시험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 겁니다. 신고 아이들도 똑같은 능률 어원편 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전부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 두 번째 2부에서 이제 넘어갈 건데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가 바뀌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난해까지 모아놨었던 모든 기출문제가 다 무용지물돼 버렸습니다. 왜냐면은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은 지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 가맹점 14개, 협력학원 56개에서 시험 문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 그 책상에 깔려있는 문제들이 그거고요. 이거를 모아놓는 이유가 뭐냐면 5등급짜리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건 사실 거짓말이고요. 그거 말이 안 돼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라서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제가 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똑같은 실력에 똑같은 노력이면은 우리 애들은 등급이 하나만 더 나오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유리하게 싸우게만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거든요. 이게 어떤 작전이 되게 되냐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1,500개가 조금 넘어요. 1,500개가 조금 넘고, 일반계 고등학교만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시험 문제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시험 문제 다 구하진 못하더라도 일부 비슷한 교과서들끼리는 문제가 돈단 말이죠. 그러면은 교과서라는 게 원래 이게 그냥 무슨 원서처럼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도 아니고 이게 교육 과정 내에 있는 책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구문이랑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 낼 때 그 패턴이 들어가 있는 위치에서만 문제를 거의 내요. 교육부 지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엉뚱한데 막 뚫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회전이 돌아요. 많은 양의 문제가. 자, 회전이 돌면은 결국은 말이 이렇게 됩니다. 교과서 내에 들어있는 지문을 다 외우는 것보다 그걸 갖고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내셨던 선생님들의 패턴을 다 외워버리면 문제랑 답만 외우고 있어도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되겠죠. 왜냐면은 교과서 내에 있는 문제가 전부 시험장에서 100% 나오진 않아요. 남영고 같은 경우는 한 40%, 뭐 제주여고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일고는 한 50%까지 나올 때도 있고,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50%, 40%라고 하긴 하는데 문장 통째로 다 꼬아서 내버리니까는 아싸리 안 나온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 저희 30%를 기준으로 잡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애들은 문제랑 답을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다 풀어봤으니까. 그러면 그때 시간을 세이브를 해서 그 시간을 뒤에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외부 지문이랑 부교재랑 모의고사랑 진짜 공부해서 풀어야 되는, 읽어봐야만 되는 문제들요. 여기다가 시간을 쏟아부어주면 앞에서 시간을 10분에서 20분 사이 한 15분 정도만 세이브를 한다고 해도 같은 실력에서 얘네 둘이 게임이 안 돼요. 그래버리면 등급 차이가 한 등급 이상 납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기 학원에서 실험을 아까 그 OMR 데이터베이스 갖고 여러 번 해봤는데 준비를 하고 들어가네 하고 안 하고 그냥 시험 바로 보내 하고는 얘가 실력이 더 좋았는데도 얘한테 안 돼요. 그 게임에서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게임에서는 원래 기초 실력이 좋은 애가 무조건 이기죠. 근데 내신은 단거리 싸움이라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판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단 본인이 공부만 한다면요. 공부 안 하는 방법이 없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좀 갖고 계신 건데요. 하나는 능률 양, 남영고랑 사대보고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교과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대보고 기출이고 오른쪽에는 기타 다른 고등학교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말 그대로 기출이에요. 애들이 이번에 저희 3학년 애들은 이거를 다 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될 거고요. 앞으로 이게 5년간 유효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때까지는 데이터를 제가 계속 누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저에게 문제를 다시 한번 모아줘야 되는 그런 학년이 됩니다. 밑에 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그거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대기고랑 오영고랑 제주여고랑 이제 그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험 문제 패턴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연장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장판인데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진 못합니다. 이거는 몇몇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에 글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주제를 제가 18가지 섹터로 나눠놨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갔을 때 서술형이라든가 수행평가 쪽에 수행평가 40%거든요. 고등학교 영어는 전부 다 글 쓰기를 못하게 되면 일단 점수가 안 나와요. 일단 주제를 이렇게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보통 놓고 쓰는데 한 요 정도? 처음에 이렇게 좀 단순한 주제로 출발합니다. 단순한 주제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천천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약간씩 복잡해지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주제가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이 주제를 딸랑 주면 쓰느냐? 못 써요.
왜냐면 요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제공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나 DVD 뭐 비싼 이런 첨단 매체에 돈을 써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 동의를 하는가 마는가 물어봤어요. 얘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도서관에 가면 컴퓨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받았었던 질문이에요.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한번 써보지 않겠냐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는 아이디어가 없대요. 그래? 하면은 그때 생각이 만들었었던 게 뭐였냐면 아예 이런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이 없다니까 어쩌겠습니까? 저는 만들어줘야죠. 이런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서 그냥 요 지금 빈칸 구멍 보이시죠? 어머니? 이 빈칸 구멍이 뭐냐면 저기 안에다가 원래 영어로 키워드가 들어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보시면 이건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수업을 할 때 쓰고 있는 그 수업 창입니다. 여기서 다른 국가라고 지금 앞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그냥 이렇게 툭 눌러주면 키워드가 뜹니다. 영어로. 자, 그럼 이렇게 키워드를 다 띄워줘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근데 특징을 보시게 되면 한 문장에 키워드를 하나씩 집어넣죠. 그리고 아이들과 약속은 본인은 반드시 글을 쓸 때 이 키워드를 전 문장에 넣고 쓸 것. 이게 약속이에요. 처음에는 애들이 글을 막장문으로 막 갈기니까 제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어가지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키워드를 하나씩 넣기 시작해봤는데 애들이 글이 바르게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게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예요. 아까 전에 only when으로 출발했던 문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only when을 집어넣어 놨으면 애는 그걸 놓고도 무조건 영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 나와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몇 학년 정도 아이들이 보통 하느냐? 초등학교 한 5, 6학년? 그때부터는 보통 이게 출발이 가능하고요. 가끔 욕심을 많이 내시는 국제학교 어머님들 중에 좀 힘든 상황인데도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도 우겨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요것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키워드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이거 다 집어넣고 영작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어린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독해하고 리스닝하고 뭐 다 한 다음에 집에 가고 영작 맨 마지막에 영영 프로그램까지 다 하고 집에 가죠. 자, 근데 제가 앞에서 교환 설명을 왜 드렸냐면 아까까지는 제가 저희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독해 교재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독해 교재는 이겁니다. 그 뒤쪽에 좀 어머니들 갖고 계신 건데요. 몇 페이지지 거기가? 12페이지, 13페이지 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3페이지고요. 거기는 다행히 한글로 해석이 써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이게 학생이 쓴 글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냥 첫 번째 1번 문장만 볼게요. 아, 이거 첨삭이구나. 왜 이러냐. 잠시만요. 자, 1번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아이고, 왜 이러니. 아이. 요만큼이 지금, 여기만 보세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어떤 체육 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더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장을 저는 우리 학생이 쓴 글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저는 옆에 보시면 요렇게 고쳐놨습니다. 물론 저 학생이 쓴 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쳐놨는데요. 보시면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죠. 스포츠 경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게 어떤 greatly advantage, 그러니까 그 큰 장점이라고 하게 가정하면서 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지자들은 그 활동들이 어떤 그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킬 거라고 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좌우측 문장이 결국은 똑같아요. 그죠? 학생이 본인이 쓴 글을 저는 이렇게 바꿨을 뿐입니다. 이거는 직접 패러프레이징이죠. 아까 전에 나왔었던 첫 번째 일부에 설명드렸었던 그런 변화는 간접 패러프레이징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심어야 되잖아요. 자기 몸에. 그래서 손 더 가는 짓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학생이 에세이를 쓰고 나면은 저희가 만들어주는 워크북이에요. 자, 이렇게 앞쪽에서는 그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는 그 에세이에 관련되는 어휘를 꼭 외워야 되는 것들만 따로 정리를 하고요. 어휘 정리가 되죠? 계속. 자, 어휘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 쓰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외웠었던 거에 대한 랜덤 테스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어휘를 테스트를 봅니다. 그 다음에 뜻쓰기 테스트가 또 있고요. 뜻쓰기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휘 선택 문제가 주어집니다. 교정을 해준 패러프레이징 본 자체를 갖고서 어휘 문제를 만들어내요. 앞쪽에서 홀드가 맞니, 분리가 맞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에 체크를 하는 거죠. 본인이 딱딱딱딱 다 체크를 하고, 자, 어휘 문제 그 다음에는 아예 통째로 외워서 쓸 수 있게 문장 보면서 그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냥 집에 가가지고 야 다시 한번 써와봐 하면은 얘네가 그냥 베껴 오거든요.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게 귀찮게 만드는 거죠. 자,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법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문장을 그 교과서 그 애들이 받은 그 패러프레이징 교본을 갖고서 이렇게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골라내세요 해가지고 뒤에다 to 붙일래 말래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고 뭐 must냐 have냐 뭐 have냐 is냐 뭐 골라내세요 뭐 이런 것들 내는 거 있죠. 그냥 말 그대로 어법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법상 이번엔 바르게 고치세요. 이건 완전 서술형 고등 서술형 문제이죠. 여기서 지금 요게 틀렸으니까 요거를 고쳐와. 다른 걸로 네가 아는 걸로 고쳐봐. 이런 거죠. 근데 정답은 어디 있냐면은 본인 패러프레이징 교본 안에 있는 걸 갖고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그걸 읽고서 한글로 해석을 쓰라고 합니다. 애들은 이거 할 때가 제일 좋대요. 앞에 거 너무 머리 아파서 뒤에서 그냥 깔끔하게 쓰고 치운다고 해가지고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저희가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대기가 항상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면에 나서가지고 제가 광고를 해본 적도 없고요. 아까 전에 보셨었던 그 교환이랑 영영 프로그램이랑 뭐 이런 것들은 저희 가맹점에다가 판매를 하는데요. 교정까지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첨삭과 패러프레이징은 요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패러프레이징 된 교환들을 육지에 있는 가맹점들하고 저희는 마트레이드를 합니다. 뭐로 마트레이드를 하냐면 문제를 받고요. 기출문제를 받고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조금 나눠줍니다. 그런 식으로 마트레이드까지만 할 뿐 이제 밖으로 유출시키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다 밑에서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혹시 뭐 더 질문하실 거,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아마 이 자리에서는 물어보면은 맨날 여기서는 안 물어보시거든요. 저 전화번호 아시죠? 전화번호 모르십니까? 혹시 적어놓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안 되니까 010이고요. 2567이고 7588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물어봐봐야 어머님들 아무도 손도 안 들으실 거고
뻘쭘하셔가지고 안 물어보시니까 이쪽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마 지문을 당분간은 계속 할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계속 지문 만들어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옆에 있는 다른 어떤 학원보다도 더 많은 컨텐츠로 무장을 해서 더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